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경아 학생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무조건 선두 기업입니다. 네. 네, 두 기업의 첫인상 어떤가요, 우리 영환 학생?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뭔가 두 기업이 되게 하나 같은 느낌도 그쵸? 좀 들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 저는 삼성 다음 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같은 느낌? 정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블록버스터 영화에도 현대차 요즘 되게 많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네. 네, 좀 그런 기계 느낌이 영화 그거에. 홍쌤,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현황이 어떤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뭐 현대자동차 이야기는 나왔는데 네네네. 현대기아차 이제 같은 그룹으로 지금 속해져 그쵸, 있죠. 그쵸. 그래서 네. 시장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약 한 40%,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 인정합니다. 돌아다니는 차 중에 한 10대 중에 한 7대가 현기차라고 그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또 국내에서만 그렇게 약진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전체 네. 현기차 합쳤을 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금 5위권 정도 와,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엄청나네. 지난해 글로벌 현지에서 판매된 대수가 775만 대 정도. 그래서 전 세계 지금 5위의 자동차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해외에 다닐 때 심심치 않게 로고가 보이거든요. 네.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좀 어땠나요? 네, 저는 사실 두 기업을 처음에 현대 대 기아를 했을 때 네. 둘이 같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합병 영향도 있는지. 아무튼 이번에는 또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오프닝을 좀 신선하게 준비해봤으니 알겠습니다. 영상으로 네.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저희 현충원에서 오프닝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대표 형제 기업이죠. 네.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과연 저희 대학생들은 어떤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 네. 정영환과 함께 들어봅시다. 두 분은 만약에 현차와 기차 둘 다 채용에 합격되셨다면 어느 왜요? 쪽으로 저기- 가실 것 같습니까? 동원이에요? 네. 아닙니까? 동원이 저는 여기서 보니까 또 색다른데요? 그러게요. 기아 쪽에 아마 기아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즘에 뭐 현대차는 뭐 워낙에 유명했었지만 네. 뭐 최근 들어서는 기아차의 뭐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되게 좀 더 세련돼 보이고 네네. 아, 같이 현충원 마케팅 벌칙까지 온 전략이라고 거구나. 같이 갔습니다. 네. 되게 좀 신세대적인 느낌이 좀 많이 기아에서 받아서, 뭐 예. K 시리즈나 이런 그렇죠. 제품들 예,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모습에서 기아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좌측에 계신 형님께서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현차가 아닌가. 뭐 같은 현대 기아차 그룹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같은 합병되었죠. 그룹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차가 인지도도 좀 더 있고 아무래도 저는 현대차를 선택할 것 같네요. 항상 본점이 어떤 이유로 기아 자동차를 좀 더? 그냥 현대차는 되게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자동차도 선보를 하시는 게. 그리고 오늘도 뉴스를 봤는데 그냥 현대 그 회사 자체 뭐 점심시간 문제가 네. 그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회사 일이 활용을 있었어요? 해가지고 네. 뭐 직원들의 점심시간도 보장 안 해주는 회사인데 네. 그런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해 주는 회사를 너무 쓰고 싶지 않은 거. 있다고 저는 기아 자동차요. 어떤 이유로 기아 자동차를? 뭔가 현대는 이제 매스컴에서 보면 약간 비윤리적인 행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문제도 많이 되고. 네네. 네. 구설수에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기아보다는 현대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현대가 기아를 인수했다는 이미지가 세서 아무래도 기아를 가기보다는 현대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좀 더 대기업 같고 그런 것 때문에요.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우선 국립현충원과 캠퍼스 주변에서 그 현대와 기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합병 문제도 있고 해서 현대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줄 알았는데 네. 기아 12대 현대 18로 네. 현대가 이기기는 했지만 네. 압도적이지는 않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면 압도적인 거 아닌가요? 압도적으로 현대가 나올 줄 저도 알았는데요. 아마 네네. 대학생들은 기아 자동차가 최근 디자인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제품 아이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인지도가 올라가서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자, 이렇게 해서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오늘도 두 자동차 기업 현대와 기아 두 기업에 대해서 노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백수의 노트! 그럼 먼저 현대자동차부터 저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현대자동차는 뭐니 해도 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아닌가 많이 생각을 나왔습니다. 합니다. 네. 네네. 홍채군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그 국내에 아무래도 현재 자동차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67년도에 미국 포드 자동차와의 합자 회사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현차가 지금 전 세계 5위인데 그 위에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네. 뭐 한때는 전 세계 최고의 회사로 꼽혔던 GM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모든 전 세계 제조업체에게 꿈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다가 들어와 있고요. 도요다가 들어와. 그다음에 뭐 유럽의 강자 폭스바겐. 그리고 이제 르노 닛산, 그다음에 현대거든요. 네. 현대가 포드보다 지금 더 위에 서 위에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업의 시작은 이렇게 기술 제휴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뭐 청출어람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넘어섰던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76년도에 국내 최초의 자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포니 자동차를 생산하고 또 이제 역사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친 모델들이 나와요. 그래서 85년도에 엑셀, 86년도에 그랜저, 그리고 88년도 소나타,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가요. 네. 98년도에 기아 자동차를 이제 제3자 입찰을 통해서 최종 낙찰받으면서 M&A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 기업, 그다음에 삼성 다음 가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최근 현대자동차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혁신입니다. 혁신. 네. 세계 최초로요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자동차인 투싼 IX를 양산을 해서요. 그렇죠. 지금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대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수소연료 전지를 만든 크라이슬러보다도 발빠른 행보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약간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주도한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밖에도 이제 현대차가 주도하는 차세대 기술이 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네. 이제 자동차 산업만 바라보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를 쓰는 친구들이 현대 오트론, 모비스 같은 부품 기업들도 같이 쓰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건 자동차 산업의 기술 변화 흐름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IT 융합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뭐 테슬라에서 나오는 전기 자동차, 네. 스마트카, 그다음에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고 완전히 전기차, 일렉트릭 비에클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수소차는 이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동력원의 변화, 그다음에 차량 시스템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차 관련된 움직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는 아주 복잡다양한 기술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상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진짜. 보니까 최근에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도로 무선 네트워크를 좀 하나로 묶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체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스코하고 최근 커넥티드 카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고 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주유소하고 통신 단체를 좀 묶어서 하나의 좀 융합된 차량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운송 수단의 자동차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엔터테인먼트도 들어올 수 있고 통신, 컨트롤 여러 가지 제어 기술들이 융합됩니다. 그래서 최근 공대생들 사이에서 정말 꿈의 기업이 요즘은 삼성전자보다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자동차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기아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와 한솥밥을 먹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참 그 양재동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처럼 맞아요. 같이 있대 같이 맞아요. 있지 않은 뭔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런 노래가 좀 생각나기도 하면서 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같은 회사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해요. 홍쌤, 그럼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분으로 보면 같은 그룹이 맞아요. 예. 그런데 사업으로 보면 이제 완벽한 경쟁자입니다. 제 학생 중에 현대자동차 영업으로 입사한 친구는 회식할 때 물론 좀 농담 반 진담 반일 것 같은데 회식 이동할 때 택시 잡잖아요. 근데 뭐 기아자동차 잡히면 안 탄다는 얘기를 할 만큼이나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장 가면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기아자동차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전시는 1944년에 세워진 경성전공이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국내 최초의 자전거 부품 제조 공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52년도에 기아산업이라고 이제 상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76년도에 아시아자동차 공업을 인수하면서 사업이 커지고 그 당시 기아자동차를 이끌었던 상품은 이제 봉고라는 브랜드입니다. 아시는 게 승합차, 트럭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입지를 넓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7년도에 법정 관리를 거쳤다가 98년도에 회사가 정리 절차를 밟았다가 이제 현대자동차에 편입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어려웠던 부분을 거쳤고 또 현대자동차와의 그런 합병이 있고 나서부터 기업이 더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엑셀 노트 또 한 장 넘겨볼까요? 재환 씨랑 보미 씨 같은 경우에는 차 고를 때 어떤 거 제일 먼저 보세요? 전 외관 봅니다. 외관이요? 네네. 보미 씨. 저도 디자인 보는 거. 저도 디자인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연비. 연비. 저도 그쵸? 연비요. 기아차 하면은 디자인이 많이 화제가 되고 주목을 받고 맞아요. 있죠. 왜냐면 기아차의 CDO인 피터 슈라이어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피터 슈라이어는 알겠는데 CDO가 뭐예요? 총괄 디자인 책임자. 오. 그래서 피터 슈라이어라는 분이 원래는 이제 아우디에도 계셨고 폭스바겐에도 계셨고 맞아요, 되게 유명하시네요. 그리고 람보르기니에도 계셨던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맞습니다. 있어요. 기아 자동차에 부임을 하면서 자동차의 디자인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디자인 혁신이 진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K 듭니다. 시리즈만 봐도 되게 세련됐잖아요. 예뻐요. 네. 기아차는 그 피터 슈라이어의 효과를 좀 많이 본 거겠죠, 확실히? 실제로 이제 K 시리즈가 굉장히 성공을 이뤘죠. 그래서 K는 이제 기아 자동차의 기아 또 대한민국의 코리아 이런 것도 같이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K7이 출시가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스포티지 R이라든가 K5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K5하고 스포티지 R이라는 차종이 세계 3대 디자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닷 디자인상에서 실제로 수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자동차는 그러니까 그런 것, 컨셉, 예전에 현대자동차의 큰 변곡점이 됐던 차종이 산타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컨셉카가 나온 다음에 그 옛날에는 양산이 되다 보면 양산 실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멋진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해내기가 그 가격에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컨셉카에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도 근접해서 자동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방송 보는 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친구들이 디자이너들일 거예요. 디자이너들은 신미성, 다시 말해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개발자들은 이거를 내가 직접 개발해야 되고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제조 공정과의 융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가격, 품질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결국 좋은 자동차 메이커는 이들 사이에서 효과적인 접점을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성능만 따지게 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차가 이쁘지 않으니까 안 팔릴 것이고요. 너무 또 브랜드 이미지만 따지게 되면 또 안 좋은 사건이 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좀 조율 작업이 되게 현업에서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점유율 2위의 기아차를 흡수하면서 현대기아차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자동차 그룹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그 현대자동차가 또 우리나라 자동차, 뭐 기아차도 다 마찬가지고요. 아주 잘하는 부분이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크레타라는 차가 인도 올해차를 수상하게 됐고 그 이전에 97년도부터 인도 시장, 97년도에는 인도의 자동차도 별로 안 돌아다니던 시대였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당시 때부터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예전에 아토스라는 현대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도에서 그렇죠. 그 인도는 이제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소형 자동차부터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에서 쌍트로라고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뭐 중간 시장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는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는 후진기 회사 아니야?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건 단일 차종으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유니클로예요. 맞아요. 그럼 유니클로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룰비통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매출의 규모와 그다음에 브랜드는 장르가 다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양산차입니다. 그 대중자동차를 잘 만들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입지가 굉장히 크고 현지화에서 그런 성공 가능성도 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한 시장에서 신규 시장에 대한 또 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저도 되게 현대가 일단 세계 5위라는 거에서 되게 놀랐거든요. 조현이도 막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거 떠올리는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이 현대자동차가 차를 한 대 팔아서 남기는 이익률, 그 이익률이 지금 이제 좀 밀려서 3등인데 원래 항상 2등이었습니다. 1등은 항상 BMW예요. 그러니까 현차가 어찌 보면 폭스바겐, 아우디보다 차를 한 대 팔아서 남기는 이익률이 높아요. 근데 차종의 이런 퀄리티를 생각해 보면 고급 차종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이 정도 성과를 거둬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가 최근에 런칭된 이유도 할만하니까 이제 이루어져요. 아니 물론 이제 한국에 대한 좀 자동차 산업이 아직은 독일이나 일본급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선입견이 글로벌한 시장에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내 브랜드였다가 이제 해외로 이제 인수된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쉐보레라든가 아니면은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 그런 기업들은 지금은 세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사실 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용이 이제 엄청난 위기를 겪다가 티볼리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극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G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 물량이 굉장히 커요. 국내에서 물건 파는 것보다. 그러니까 GM이라는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쉽게 말해 생산 거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건 만들어서 한반도에도 팔고 또 요걸 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다른 시장에도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르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이쪽도 자동차 전체 시장에 따라서 부침이 있지만 그 사업 모델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임원직들 인터뷰를 보면요. 네. 그 취업할 때 고스펙은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뭐 자기들만의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모두 다 고스펙인데 그런 임원진들의 말이 약간 신빙성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런 임원직 분들은 고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두 기업의 그 표면상으로는 둘이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렇죠. 합병. 근데 과연 현대랑 기아 그 연봉 차이가 있는지 뭐 현대가 있을 것 기아를 같아요. 인수했다고 하니까 네. 두 회사가 같은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지 네. 아니면은 다른 기준으로 선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채용이 동시에 일어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지 이걸 그걸 물어보신 건가요? 현대나 기아 자동차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 어떤 발전 방향, 나아갈 방향이 중요하죠.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일단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아까도 이야기 나왔던 이제 현대와 기아가 합병이 돼서 같은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같은 기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채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대를 준비하나 기아를 준비하나 이거를 따로 준비하는지 아니면 채용 일정이나 이런 게 따로 선발을 하는지 아니면 한 번에 뽑아서 나눠지는 형식인지 이게 좀 많이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좀 구직 경험 없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삼성, CJ, SK 이런 기업들은 그 계열사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거기가 떨어졌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요 계열사, 요 직군으로 면접 보시겠어요? 가끔 가다 연락이 올 때는 있고요. 희박하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3번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 3개를 선택하면 거기서 별도로 계열사들마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차가 저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네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써라.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적성 시험을 보게 될 때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같은 날 시험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보면은 여기도 영리하게 출중한 친구들은 그게 많이 붙고요. 또 떨어지는 친구들은 그 수많은 기업들이 100%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 친구들은 내가 그럼 어느 직군으로 면접장에 가야지 유리할까 또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는 모든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열사
회사별로 직무가 좀 같아야 하나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어차피 내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니까 근데 크게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뭐 영업 마케팅 직군을 쓴다라고 하면 여기서 현차고 기차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자동차 부품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중에 또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기 공채마다 또 TO가 항상 다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별로 다르게 전략을 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군요. 또 혹시 영하나 씨 다른 질문 있나요? 네, 또 이거는 좀 전반적인 취업에 대한 얘기인데 요즘 뭐 대기업 임원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고스펙은 오히려 부담스럽다. 아니면은 저희도 항상 듣는 게 개인만의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스펙이 많아야 그걸로 자기만의 이야기도 좀 더 많고 그런 게 아닌가. 실제로 그 고스펙을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는 말인지. 당연히 스펙이 좋으면 좋죠. 네. 그런데 그 스펙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스펙은 이거예요. 얘는 학점이 3.8이고 나는 3.3이니까 얘가 나보다 스펙이 좋지. 이걸 보고요, 학생들은요. 그런데 얘는 3.3인데 내가 만약에 자동차 파워트레인 연구 개발을 썼어. 그런데 자작차 내가 동호회 활동을 했고 거기서 내가 수상 경험이 있어. 그럼 그건 그냥 3.3이 아니잖아요. 문과 학생이든 재학생들 중에는 카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자 문과도 있었어요. 그건 아르바이트지만 또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한 숫자 싸움, 양의 싸움이 아니라 질을 고려하는 스펙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네, 저희 좀 이제 현대와 기아가 이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세계 5위이기도 한데 앞으로 좀 미래 시장을 봤을 때 다른 경쟁사들과에 있어서 어떠한 경쟁 구도를 펼치게 될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독자적으로 엔진을 설계한 지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포스코도 신일본 제철을 쫓아갔던 거고 현대자동차도 도요타를 따라했던 거고 삼성전자도 소니를 따라했던 기업들인데 지금 그 기업들을 넘어서고 있죠. 근데 이미 넘어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변곡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연기관 위주로 흘러갔던 자동차 메커니즘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자동차가 스마트카, 전기차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현대자동차를 가장 위협하는 회사는 더 이상 기아자동차가 아니고 도요타가 아니고 테슬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기술의 변곡점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확보할 거냐. 안 그러면 과거에 그 수많았던 포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십수년간의 노력을 다시 또 진행돼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터닝 포인트 되는 순간에 과연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이 어느 정도 입지를 선점할 수 있냐. 사실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군요. 이거 번외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희 나라 보면 한양대에 미래자동차공학과가 신설됐잖아요.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아예 뭐 건물 하나 짓고 들어와서 직접적인 개발 연구 이런 인력을 양성한다는데 혹시 그 분야에 대한 정보도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영환 학생 방송할 때마다 자꾸 저희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 면접장 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면접장 가서도 저희 회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삼성, 우리 현차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과거에 성균관 대학교도 뭐 반도체, 휴대폰 관련된 학과가 생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석사가 학부하고 석사하고 연결된 교육 과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입학을 하게 되면 취업이 보장되는 뭐 그런 식의 장학금을 또 받고요. 그래서 입학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취업을 생각하고 그 산업에 대한 뜻이 있다라고 하면 도전할 수 있고요. 석사 과정 관련된 부분들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 부분은요. 진짜로 저희 모교에 이제 정몽구 자동차 연구소라는 건물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자리가 이제 으슥한 풀숲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거기서 아름다운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으슥한 풀숲과 아름다운 추억은 너무너무 모순되는데 혹시 어떤 추억이었을까요? 뭐 아름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죠. 전담 질문 하나 부탁드립니다. 백수 전담 질문. 이번에는 정말 특이한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두 기업의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봉은 참신하다. 현대자동차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구직자들 입장에서 연봉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15년도 대졸 초임이 한 6,100만 원 정도 현차가. 초임이 6,000. 기아자동차가 14년 대졸 초임이 한 5,800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보너스 받고 뭐 이러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연봉 처우 수준은 이건 누가 봐도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요즘 그거 같은 경우는 이과 아니면 엔지니어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건 똑같죠. 물론 이제 R&D 수당 같은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일부 좀 많아질 때도 있지만 통상적인 수준은 뭐 문과라고 해가지고 취업도 어려운데 뭐 연봉도 조금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두 기업에 대한 또 한간의 소문 카더라도 알아봐야겠죠. 백수 형.
네, 두 기업에 대한 소문. 사실 하나의 그룹이라서 이 그룹에 대한 그런 카더라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 하면요. 남성 중심 문화가 극강이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자동차 제조업이기 때문에 또 자동차라는 상품을 생각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선배들은 남자들이 많죠. 그런데 요즘은 뭐 그 쌍용 자동차 티볼리 성공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고객들을 대상화한 전략이 굉장히 좀 잘 통했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영업이라든가 개발, 제조, 생산 쪽에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기업이 채용 규모가 굉장히 적을 때는 남성 위주로 오히려 많이 뽑는데 이게 현차나 삼성처럼 너무 많이 뽑게 되면 그 비율을 안 지키면 또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현차니까 나는 여성이니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카더라 알아볼까요? 저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역사 에세이를 본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이제 구직 시장에서 역사라는 이 어떤 큰 키워드의 화두를 던진 기업이 현차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막 다른 기업들이 또 역사 에세이 보고 논문 논술 보고 막 이런 시류가 많아졌죠. 그래서 공대생들도 약간의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현대자동차의 역사 에세이는 국사에만 한정지어지지 함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최근에 나왔던 게 르네상스 이슈가 나왔었고요. 그 과거에는 뭐 미국, 로마, 몽골 뭐 이런 국가들의 성공 이유를 논하시오. 그것과 현대자동차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결부지으시오. 뭐 이런 식의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한 소양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보는 건 역사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이 친구의 식견을 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소재를 몰라버리면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뭔지 모르면 뭐 접근을 내 식견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역사 좀 용어 정리, 시대 순으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선호도 조사를 할 때 기아를 고른 친구들이 몇몇 이유가 현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기아를 골랐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현대차가 되게 규모도 엄청나고 앞으로 미래 전망도 뛰어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이러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된 현대가 이미지 면에서 너무 국민들에게 되게 서포팅을 못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저는 현대에 가서 좀 더 이런 사회적인 이미지 문제를 해결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잠재력을 좋게 봐서 저는 현대가 더. 포부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네. 백수형도 저는 약간 이제 챔피언 현대에 도전하는 도전자로서의 기아차의 이미지가 조금 약간 끌려요. 결코 이제 저희 학교에 저희 추억이 있는 풀숲을 없애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기아 자동차의 이 혁신적인 이 디자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계인들한테 현대차 하면 많이들 알잖아요. 우리에겐 기아차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유능한 대학생 친구들이 많이 가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저, 홍쌤의 팁 한번 알아볼까요? 현대자동차 자소서 쓸 때 2번 항목이 어렵거든요. 항목은 뭐냐면 이겁니다. 왜 너는 현대자동차이어야만 하냐. 왜 현대여만 하냐. 그죠? 그럼 아이들이 뭐 현대자동차가 돈을 많이 줘서 그다음에 어린 시절 탔던 소나타의 추억, 뭐 택시기사가 꿈이었다 뭐 이런 걸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큰 설득이 되지는 어렵죠. 자동차 산업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물론 대한민국 휘청거리겠지만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망하면 제 사견인데 정말로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전 후방 산업이 너무나 큰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 자동차 못 만드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포스코에서 강판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아에서 공작기기 만들어야 되고요. 모비스에서 모듈 만들어야 되고 현차가 자동차 만들고 자동차 판매해야 되니까 유통망 있어야 되고요. 요즘 TV 홈쇼핑에서도 자동차 판매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험 끼고요. 여기다 렌트카 사업까지 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동차 단일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근간 산업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간 산업입니다. 그럼 내가 그런 근간 산업에서 업무를 하겠다는 꿈과 비전을 얘기하면 앞선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차별화되겠죠. 그러니까 자소서는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쓰셔야 되고요. 방송 보면서 신문 보면서 내가 왜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서류가 좀 붙을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